충격적인 법안이 나왔습니다. 다들 보셨을 텐데 다시 봐도 충격적입니다. 토지세 및 토지 배당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등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지대 수익의 발생이 근본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보유세의 가격 안정화 기능을 토지에 집중할 필요가 매우 크다. 보유세를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대신하여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종부세는 없앤다. 그리고 토지세를 도입한다. 그 돈으로 전 국민에게 배분을 하겠다. 평등하게. 네, 부자들을 때려잡고 그 돈으로 공평하게 나누겠다. 토지세의 세율 과세 표준의 1%로 잡겠다.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3+3+3 갱신권 나왔죠. 아무도 전세를 주지 않아요. 전세보증 집값 70% 강화. 전세 사고가 더 터집니다. 세입자 강제 경매 신청을 하면은 서민들은 전세 자체를 못 구해요. 이게 도입이 되면. 그리고 이번에 토지세 법안 발의까지 전세, 월세, 시를 말리겠다는 거죠. 이게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들 기억하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면서 제시한 지금은 폐기된 국토보유세의 취지와 사실상 동일합니다. 이미 실패로 정리된 구시대의 유물이 왜 부활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때도 실패라고 해서 폐기된 건데 다시 부활한 거예요. 참 답답하죠 진짜. 이번 법안을 보면서 저는 이게 떠올랐습니다. 토지는 농민의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가 뭐냐면 발상 자체가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거예요. 토지는 공공재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이 세금으로 전 국민에게 배당을 해야 돼. 토지는 사유재산이 아니고 공공재이기 때문에. 이게 공산주의식 발상이거든요. 이게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더 센 규제가 나올 거야. 이러한 발상으로 시작된 법안이니까. 더 센 규제가 나오겠죠.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법안을 잘 뜯어보면은 오히려 다주택자가 혜택이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토지세가 도입이 되면은 1주택자는 부담이 커져요. 왜냐하면 토지세는 종부세와 달리 공제가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종부세는 1주택자는 12억, 다주택자는 9억, 기본적으로 공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하지만 토지세는 그러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부세 내지 않던 공시가 5억짜리 빌라 한 채 보유한 할머니도 토지세를 납부를 해야 돼. 이게 얼마냐면 토지분만 과세한다고 합니다. 공동주택 공시가의 3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신축이면 뭐 30% 정도면 되겠지만 구축이면은 건축물의 가치가 없으니까 토지분의 가치만으로 거의 뭐 60% 70%가 될 수도 있어요. 단독주택은 그렇거든요. 그냥 30%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가 5억에 30%니까 1억 5천입니다. 1억 5천에 토지세율 1% 적용하면 토지세는 150만 원입니다. 매년 15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돼. 원래는 한 푼도 안 내다가 150만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재산세 별도입니다. 다만 재산세 공제와 토지 배당을 감안하면 실부담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전이 있어요. 다주택자는 오히려 부담이 적어. 뭐 저는 좋지만 이게 뭐죠?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세는 세율이 1%로 일원화되는 반면 종부세는 최고 세율이 5%입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부담이 높아요. 뭐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공제가 9억 또는 12억으로 꽤 되긴 합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주택과 토지를 모두 포함한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토지세보다 부담이 커요.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공시가 합 30억 다주택자의 종부세와 토지세를 각각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는 공시가 30억, 기본공제 9억 들어가죠. 공정시장 가입비율 60% 곱해줍니다. 그 세율 2% 곱해주면은 종부세 2,520만 원입니다. 토지세는 공시가 30억, 여기에 토지분만 30%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에 1% 일원화된 세율을 곱하면은 토지세가 900만 원이야. 아니 오히려 부담이 줄어든다니까. 이게 뭐죠? 오히려 좋아. 토지세 오히려 좋아. 이분들도 좋아할 겁니다. GD 그리고 제이홉 고액 부동산 다주택자입니다. GD 보유한 주택이 갤러리아 폴에 70평, 나인원 한남 90평, 원호 청담 90평, 공시가가 각각 51억, 163억, 130억 정도 됩니다. 종부세를 구해볼게요. 공시가 합이 344억이야. 거기에 공제 9억 빼고 공정시장 가입비 60% 곱해주면은 201억이 나와요. 가세표준. 가세표준에 최고세율 5% 곱하면은 종부세만 무려 10억 500만 원을 내야 돼. 종부세 10억이야. 근데 토지세 내면
공시가 합 344억에 1%만 내면 되잖아. 3억 3천이잖아. 아니 부담이 3분의 1로 줄어. 적극 찬성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무슨 오히려 좋은 토지세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또 이명희 신세계 회장님도 종부세 한 5억에서 토지세 1억 5천으로 대폭 줄게 됩니다. 또한 3주택 이상 보유한 법인도 종부세보다 토지세가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법인 종부세는 공제이익이 없고 가세표준과 관계없이 최고세율 5%를 냅니다. 3주택 이상 법인은 법인 보유주택 공시가 합이 30억이면은 법인 종부세가 무려 9천만 원인데 토지세는 900만 원으로 줄어요. 900만 원으로 부담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거 법인에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세 도입되면은 종부세가 폐지되니까 대놓고 법인을 만들라는 건데, 즉 토지세는 사실상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주택자 타깃입니다. 이게 뭐죠? 부자들 부담을 낮춰주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1주택자 부담을 늘리는 이 공평과세, 이 사람들이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근데 잘 뜯어보면은 부자들을 봐주는 게 아닙니다. 토지세 타깃이 또 있어요. 바로 건물주입니다. 진짜 엉망진창이야 진짜 한마디로. 건물의 가세 표준은 이러합니다. 종부세율 200억 이하는 0.5%야. 그래서 토지세가 도입되면은 세율이 1%가 되잖아. 건물 애초부터 토지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겨왔기 때문에 가세 표준이 200억, 건물주의 경우 부담이 기존보다 2배로 늘어나는 구조가 됩니다. 0.5에서 1%로. 그러니까 건물주도 부담입니다. 100억 넘는 자산가들은 주택을 사기보다 건물을 사요. 그것도 법인으로. 0.5%만 내면 돼. 그래서 100억 이상 자산가는 주택을 막 사모으기보다는 건물로 한 채 세팅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타겟을 잡은 거긴 하죠. 정리하면은 초고가 1주택자랑 4주택자 부담은 낮춰주고 그 외에 주택 보유한 모두와 건물주에게 부담을 왕창 지게 하는 구조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선거를 앞두고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압박감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설익은 준비되지 않는 법안이 나온 게 아닌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준비되지 않은 법안이 세상에 나왔다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거는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 1주택자 건물주 반발이 너무 명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뭐 저 같은 완전 10척패 다주택자인 입장에서는 나오면은 뭐 땡큐지만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지만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지. 공산주의 발상이 이러한 정책은 세상에 나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공산주의 정책이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사실 발상이 공산주의 정책이긴 하지. 사실 이동의 자유를 막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세상에 나오면 안 된다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고 그보다 더 센 규제가 나오니까 규제가 점점 세지잖아. 그러니까 애초부터 세상에 나오면 안 됩니다. 참 걱정이 됩니다. 부디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